장관님, 국감 받으시랴, 또, 쌀 관세화 대책에다가 한중 FTA, 최근에 또 영연방 FTA, 업무가 많으신데, 오늘 마지막 종합국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들 가운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결론만 좀 짚어보는 방식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중 FTA가 연내 타결이 가능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양국 지도자들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을 하자 이런 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농산물은 물론이고 또 임산물 등 관련 대책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다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 분야는? 대체로 지금 막바지로 가니까 이 중국 쪽에서 한국의 농업 개방을 아주 강하게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이 처한 민감성 이런 것을 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정말 우리 농업인, 임업인 등의 이해를 정말 철저히 대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전분당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이 4대 기초식품 소재로 분류되고 있고 국내 약 한 연간 1조 2천억의 시장 규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전분당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우리도 이 산업이 다른 식품 산업에 원료를 제공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협상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 부분은 관세 철폐 대상에 제외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공개하는데 적절치 않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만 문제는 중국이 이 전분당 생산 시절이 설비 규모가 우리나라의 약 20배 정도 돼서 이 설비 과잉이라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실제 현재 가동률은 한 50%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분야의 한국 시장 개방을 상당히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전분당 업계에서 식품 가공 업계에서 대단히 우리가 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자신이 있으신 거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 활성화 문제입니다. 사실 6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확산시킨 장본인이 우리 이 장관님이시지 않은가요? 예, 한국에 한 20년 전에 제가 처음 도입을 한 그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이라는 개념의 저작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화는 바로 이러한 6차 산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이동필 장관님이 취임하시게 된 배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이 분야는 이 장관님 계시는 동안 확실하게 정착을 시켜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꼭 이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의 소농이라는 것이 아시아의 농가가 대체로 경영 규모가 아주 영세합니다.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이렇게 잘 살기 어려우니까 농사 이외에 농산물을 가공을 하고 농사 이외에 농외 소득을 좀 얻자 이런 전략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같이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농업 진흥구역에서 여러 가지 제한되는 행위 제한 때문에 이거를 좀 가공산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이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됐는데 예고됐는데 문제는 이 3차 산업까지 허용해야 이게 진짜 6차 산업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촌, 어촌 등의 이 체험시설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가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 장관님의 입장 견해를 좀 분명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6차 산업 얘기할 때는 가공이라는 2차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서비스, 유통 이런 3차 산업도 포함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이런 3차 산업 관광을 포함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이것이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기반을 잘 정비해 놓은 농업진흥지역에 그걸 뭐 크게 훼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되겠다. 다만 그 짜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좀 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량 농지는 좀 보존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절대 있습니다. 농지의 보존의 필요성은 뭐 본의원도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러나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체험 시설이 대단히 그 의미가 있다, 그 효과가 예, 있다고 동의합니다. 판단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열어주는 것이 우리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규제 완화에 부합된다고 보고요. 특히 농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재임 중에 반드시 좀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법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적극 호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골프장 가축 분뇨 액비 이용 사업, 이것도 가축 분뇨 자원화 창조 농업 촉진 전략 7대 추진 과제로 선정될 정도로 역점 시책으로 채택하고 계신데 이게 잘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또 대책 잘 알고 계시고 또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그 분뇨 처리를 골프장에 이렇게 완전 부숙시켜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현장 실증 시험을 끝냈습니다. 그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창조농업 촉진 전략에 3년간 15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아까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설비 지원을 정책 자금인 만큼 금리를 대폭 좀 인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이 투입 대비 이익 효과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뭐 골프장 하나에 1억 정도의 투자가 거의 뭐 1년이면 그 회수가 되는 회수율이 매우 높은 사업이고, 또 이거는 축산 농가와 이 사용자, 이 골프장 사업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잘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산림청장님, 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소득 지원 사업이 제가 자료를 추후 확인해 보니까 연간 약 한 60억 내외 네.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게 지금까지 보면 주로 해당 마을에 뭐 저장 시설이라든지 가공 시설 이런 하드웨어에 집중 지원이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니까 거의 10년째 지원되고 있는데요. 어림 잡아도 한 5, 600억 정도가 그렇게 하드웨어 위주로 지원됐고, 마을별로 뭐 1억, 2억씩 한다 해도
지방직 매칭이 좀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32개 시군에 나눠주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도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산 확보에 노력도 더 해야 되겠지만 산촌 주민들이 소득 증대와 더불어서 이 산림 자원을 지역 주민들이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산림 보호 활동에 쓸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네네. 그 의원님 말씀대로 백두대간을 잘하는 지역 주민들을 그 활용을 해서 지킴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소득 지원 사업 59억을 뭐 좀 부족하지만은 이것을 활용해서 이 주민들이 백두대간 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는 좀 더 저희들이 그 예산을 더 확보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년 불법 산림 훼손이 약 한 200억 원 정도 되는데, 뭐 한 20, 30억 투입해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네. 비용 편익이 대단히 큰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